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카이로 최고 재벌가 손녀가 한국 남성과 재혼한다며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2분짜리 인터뷰 영상이 중동 전역에 퍼지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 한국 남자는 정말 다르다. 이집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라. 중동 과부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어 학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중동 과부들이 앞다퉈 한국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파리다 씨의 충격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다 알마스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나 올해 43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건설회사가 중동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그 3대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26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벌써 4년째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7살 된 아들 하나와 함께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벌가 며느리였던 제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카이로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건설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는 자리였거든요. 호텔 로비는 각국에서 온 사업가들로 붐볐습니다. 아랍어, 영어,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못했던 탓인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다가 복도에서 그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하게 달려와서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이분만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번역기를 꺼내서 아랍어로 물어보셨습니다.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제가 영어로 괜찮다고 했더니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냥 두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호텔 의무실까지 저를 부축해서 데려가 주셨습니다. 의무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시원한 생수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좀 나아질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보통 상대방의 신분이나 배경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무실에서 나올 때도 저를 호텔 방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네주시며 혹시 또 몸이 아프시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명함을 보니 한국에서 온 건설회사 부장이셨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 낯선 외국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저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국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장에서 우연히 김민수 부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도와주신 분이었죠. 몸은 좀 어떠세요? 하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남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대부분 모른 척하는 게 보통인데 이분은 다음 날까지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식을 혼자 먹고 있던 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함께 앉아도 되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한국에서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신 베테랑이셨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 많은 경험이 있으셨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속한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회사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저 건설업에 관심이 많은 이집트 여성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국이 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건설 기술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쿠웨이트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고대 건축 기술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시며 피라미드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든 이집트야말로 건설의 종주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부장님은 제가 혼자 식사하는 것을 보고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당연히 남자가 드는 것이고 여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못 견딘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드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문화 차이가 신선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부장님이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여성이 계산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후에 전시장을 둘러볼 때도 김 부장님은 저를 자연스럽게 에스코트해 주셨습니다. 각 부스를 설명해 주시고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전문 가이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대가 없이 순수한 친절로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자 김 부장님은 제게 명함을 한 장 더 주시면서 한국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이고 특히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김 부장님이 주신 명함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보여주신 배려와 친절,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과연 한국 남성들은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카이로로 돌아온 후 삼촌께 김 부장님과의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촌은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으셨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요? 삼촌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동양인과는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삼촌은 이미 적당한 이집트 남성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카이로의 다른 재벌가 아들이나 정부 고위직 인사들 말입니다. 그 같은 아랍인끼리 결혼해야 문화적 갈등도 없고 가문의 위상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손자인 아흐메드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김 부장님으로부터 안부 메시지가 왔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의 야경, 부산의 바다, 제주도의 자연 등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김 부장님이 이집트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질문들을 보내주셨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심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의 의미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김 부장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집트와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아랍어 기초 단어들도 배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김 부장님이 다시 이집트에 올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업무차 카이로에 며칠 머물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삼촌 몰래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이로 시내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김 부장님은 지난번보다 더욱 정중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이집트 전통 음식을 미리 조사해서 주문해 주셨고 식사 내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김 부장님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부장님이 제 아들 아흐메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문의 반대, 문화적 차이, 언어 문제, 그리고 아들의 적응 문제까지. 과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 부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 아흐메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친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촌과 가족들의 반대는 여전히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님과의 연락이 2개월 정도 이어진 어느 날 삼촌이 저를 불러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제가 한국 남성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삼촌께 알려드린 것 같았습니다. 삼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집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긴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남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이미 적당한 재혼 상대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사업가 가문 아들로 나이는 50대 초반이지만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장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더욱 진중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집트까지 직접 와서 삼촌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의와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보장해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삼촌의 성격상 외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삼촌도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만나보기로 하셨습니다. 만남 당일 김 부장님은 정중한 아랍식 인사로 삼촌께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미리 아랍어 인사말을 배워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전통차와 고급 인삼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 전통 공예품들이었습니다. 대화는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김 부장님은 차근차근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경력, 가족 상황,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특히 이집트 문화와 이슬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시며 결혼 후에도 제가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삼촌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내셨지만 김 부장님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김 부장님이 한국에서의 사업 성과와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김 부장님이 아들 아흐메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하시며 한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흐메드가 원한다면 이집트와 한국을 오가며 두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대화 끝에 삼촌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김 부장님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김 부장님이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삼촌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연 가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삼촌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김 부장님의 생활 환경과 가족들을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서울에 좋은 호텔을 예약해 주시고 한국에서의 일정도 꼼꼼히 계획해 주셨습니다. 김포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와 주셨는데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첫 발을 디딘다는 설렘이 몰려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본 한국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스템의 발달 정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집트와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집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고 모던하게 꾸며져 있었고 특히 깨끗함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부장님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시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외국인 며느리감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미리 할랄 음식에 대해 공부하셨는지 돼지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며느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것,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온 며느리에게는 더욱 배려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며느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고 하셨습니다. 김 부장님의 누나 가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나분은 대학 교수셨는데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집트 문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가족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간 서울 곳곳을 둘러보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좋은 국제학교들을 직접 보여주시며 아흐메드가 한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집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직장도 방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사무실 환경과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고 김 부장님이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 그리고 김 부장님 가족의 따뜻함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에게 체험담을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삼촌을 비롯한 가족들은 제가 전하는 한국의 모습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상과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문화적 차이와 종교 문제였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들 아흐메드의 정체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김 부장님께 전달하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도 이슬람 사원이 여러 곳 있고 할랄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례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부장님이 이슬람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꾸란의 기본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슬람의 기본 예절들도 배우고 계셨습니다. 라마단 기간의 의미나 하루 5번 예배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김 부장님의 어머니께서도 특별한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랄 요리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있는 이슬람 센터까지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집안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아흐메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서 아랍 문화와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교들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이집트에 와서 할아버지와 삼촌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흐메드가 두 문화 모두에서 뿌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삼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선진성, 김 부장님 가족의 인품,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이집트가 어려웠을 때 외국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나라나 종교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김 부장님이 보여준 진심과 노력을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김 부장님이 이집트 문화를 존중하려는 노력과 아흐메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은 나라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김 부장님이 다시 한번 이집트에 와서 정식으로 가족들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전통에 따른 결혼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님께 가족들의 조건을 전달하자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이집트의 전통과 예의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식 결혼 의식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김 부장님이 이집트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선물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서적과 꾸란 번역본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랍어 인사말도 유창하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정식 만남에서 김 부장님은 완벽한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이슬람의 기본 예절에 따라 인사를 하시고 할아버지와 삼촌들께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흐메드를 평생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서약도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부장님이 이집트에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을 이집트에 도입해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까지 제시하시니 가족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족들의 정식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김 부장님의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긴 기다림과 노력 끝에 드디어 가족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승낙을 받았지만 실제 결혼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 전통에 따른 결혼 준비였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를 위해 카이로의 이슬람 센터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이슬람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김 부장님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슬람의 가르침에 감명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가족 중시 사상과 이웃사랑 정신이 한국의 전통 가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부장님께 개종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 문제이고 억지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님 역시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면서 충분히 고민해 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김 부장님의 가족들도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집트까지 오셔서 저희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정중히 만류했습니다. 대신 화상 통화를 통해 양쪽 가족들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님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딸처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김 부장님을 아들처럼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들 아흐메드가 갑자기 한국행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저로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 부장님은 아흐메드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방학 때만 한국에 와서 적응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아흐메드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해야 했습니다. 이슬람 달력과 한국의 길이를 모두 고려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집트와 한국 양쪽에서 모두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카이로에서 이슬람 전통에 따른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서울에서 한국식 결혼식도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에 양쪽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김 부장님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두 문화를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양국의 친구들과 동료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집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김 부장님의 한국 동료들은 이집트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한 달 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부장님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회사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연기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프로젝트는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결단력 있는 모습에서 김 부장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카이로의 유명한 이슬람 센터에서 전통 방식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집트 전통 의상을 입으시고 완벽한 이슬람 예법에 따라 의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문화의 일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에는 양쪽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하객들도 이집트 전통에 맞춰 예의를 갖추어 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김 부장님의 동료들이 아랍어로 축하 인사를 준비해 온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결혼식 축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잊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도 종교도 장벽이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김 부장님과 제가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이해로 이루어진 가정이야말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저는 하객들에게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카이로 호텔에서 김 부장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 그리고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느낀 감사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김 부장님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신혼여행은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로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설렘과 함께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님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며느리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고 이집트 요리도 함께 배우자고 하셨습니다. 두 나라 음식을 모두 할 줄 아는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아흐메드도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워했지만 한국 아이들의 친절함과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금세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 만족해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현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집트 여성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돕는 일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책임감, 한국 사회의 포용력,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과부였던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지역의 많은 여성들, 특히 과부나 이혼 여성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문의들이 쏟아졌고 실제로 한국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는 이집트와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작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집트에 알리고 이집트의 깊은 역사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과 함께 꾸린 이 새로운 가정이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집트 재벌가 손녀가 한국 남성의 진심에 감동해 재혼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